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는데 왜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날까요?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죠? 어쩌면 그 해답은 많은 리더들이 놓치고 있는 바로 이것, 전략적 정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정렬의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적 정렬이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에 있는 모든 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똑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략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사의 기술, 문화, 인재까지 이 모든 게 딱 한 줄로 가지런히 정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리더들은 이 정렬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놀라지 마세요. 무려 91%입니다. 경영진의 91%가 전략적 정렬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바로 그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네 회사는 잘 정렬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강하게 그렇다고 확신한 사람이 글쎄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엄청난 간극. 이게 바로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전략을 가지고도 결국 실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균열은 그냥 작은 틈이 아니에요. 조직의 성과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정렬이 안 됐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근본 원인이 뭔지, 특히 리더십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그런 다음엔 해결책으로 넘어가서 정렬을 위한 원칙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고 마지막엔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략적 정렬이 무너진 조직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마치 병든 시스템처럼 보고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회사 이야기 아닌가요? 첫째,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벽, 사일로가 생깁니다. 서로 협업은커녕 소통도 잘 안 되죠. 둘째,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다들 저항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셋째,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행이 안 됩니다. 추진력을 잃어버려요. 마지막으로, 결국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그리고 이 증상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전략적으로 정렬이 잘 된 조직은 무려 86%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거나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정렬이 안 된 조직은요, 77%가 목표 미달이었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렬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게 무슨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 같은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를 지목해요. 바로 리더십의 실패라는 겁니다. 연구를 보니까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3가지 함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실패부터 볼게요. 정렬,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CEO죠. 아니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근데 여러분, 모두의 책임은 뭐죠? 맞습니다. 결국 암호의 책임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명확한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 바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리더들 생각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정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6%나 돼요.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은 실제로는 30%밖에 안 됩니다. 결국 눈앞에 닥친 급한 일들 처리하느라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패, 이게 좀 무서운데요. 바로 시스템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우리 조직 정도면 잘 정렬되어 있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직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반대로 현장에 가까운 실무진들은 그 결과를 훨씬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리더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정렬을 무슨 한 번 하고 끝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원칙으로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잖아요. 전략적 정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망가진 다음에 회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리더십의 기본기, 일종의 기초 체력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리더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료 계획, 즉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의 시작은 우리 조직을 하나의 강력한 가치 사슬로 보는 겁니다.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바로 목적,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실행하려면 조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조와 관리 시스템이 마지막 고리들을 채우죠. 이 5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해요.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전체 사슬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각 단계에서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모범 사례 있잖아요? 그거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게 비정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딱 맞는 우리만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도적인 선택을 하려면 리더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시스템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조직을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품들의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숲을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정렬의 근육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은 절대로 리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에도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맨 위에 최고 경영진이 큰 방향, 즉 원칙을 세워주고요. 그럼 중간에 있는 HR이나 기술 같은 기능 조직 리더들이 그 원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팀 리더들이 그 정책에 맞춰 매일매일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3개의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완벽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룬 것 같네요. 이제 이걸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모든 건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략적 정렬이라는 건 결국 효과적인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거든요. 진짜 높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리더는 남 탓하기 전에 먼저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정렬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팀 혹은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전략적 정렬이라는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모든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